시장이 오지 않을 것 같던 자리를 주었습니다. 각종 악재들로 공포감을 심어주고 시즌 종료 느낌으로 개미들을 미치게 하는 그들. 러우 전쟁 종료 후 유가 하락, 물가 안정, 진정한 피벗의 시대가 도래하고 다시 코인과 주식시장은 대호황 사이클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잘 가던 비트코인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6개월 봉의 그 구간까지 결국 와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간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수는 있지만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은 굉장히 먼 가격이었기 때문이죠. 80K, 82K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봤다고 하지만 78K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들은 역시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개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격을 또다시 터치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6개월 봉, 이제 정말 끝난 것일까요? 하락을 부추긴 것은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저는 크게 보면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우 전쟁이 종식을 할 것처럼 표현을 했었지만요. 잘 아쉽게도 젤렌스키가 미국과 트럼프와의 회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정말 큰 소리가 오갔을 정도로 굉장히 큰 소음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마지막 타결이 될 것처럼 하다가 무너졌는데요. 그 많은 시장의 흐름들이 결국 반영이 돼서 시장에 큰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고요. 또다시 러우 전쟁은 갈등성으로 휘몰아치는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비트코인은 98K, 93K, 99K를 찍고 다시 한번 줄줄 빠지다가 78K를 찍고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원의 50%를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미국의 젤렌스키의 마지막 충돌로 시장은 무너졌고요.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 건지, 도대체 이제 끝은 있는 건지 그 의문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갖고 오던 비트코인 계속 50%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뒷세계 음모론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음모론 중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요. 일단 바이비트 음모론입니다. 빌린 부채를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하락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잘 알다시피 트럼프와 젤렌스키 이전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킹에 대한 빌린 부채를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락을 만들었다는 음모론이 솔솔 피어나고 있죠. 실제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고래와 거래소들한테 빌린 이더리움을 열심히 갚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음모론도 솔솔 피어나고 있을 정도로 이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하락을 했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는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시작하는 3개월 봉과 그리고 상승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간에 대해서 이번 달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고요. 크게는 첫 번째 주제, 6개월 봉상 도달한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나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차트와 현 비트코인의 마지막 지지선.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아직까지 바라보는 오파동 관점. 이 세 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였습니다. 급박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만큼 텔레그램은 기존 코인드라이버 텔레그램에서 시장을 24시간 대응해드린다는 초심의 마음을 확고히 하고자 24시간 코인드라이버로 이름을 바꿨고 밤, 낮, 새벽 24시간 대응 체제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텔레그램은 풀 가동, 비상 사태로서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6개월 봉상 도달한 비트코인입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비트코인이 6개월 봉상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은 있지만 잘 터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보란듯이 틀렸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도달한 만큼 분명히 그에 맞게 대응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두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기본적인 상승의 조건에 있어서 대상승장이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부터 깨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 안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연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모든 상승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이루어져야 대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단을 벗어났죠. 그리고 지금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아래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라고 하면 상단까지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요. 현재 6개월 봉상 비트코인은 도달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 비트코인은 3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6개월 봉은 강력했고요. 이 봉은 월봉 그리고 큰 봉을 쪼개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봉이었기 때문에 지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리고 큰 봉에 상단을 깨지 않아야 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두 번째 주제, 나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차트입니다. 첫 번째,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상 나오지 않아야 할 차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봉이 상승의 관점에서 지켜진다면 상승의 흐름은 변함없다가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50%에서 70%까지 구간을 가져가는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린 이 지지선 아래는 사실상 익저로 다시 봐야 할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1억 미만일 때부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구간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구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거래량이 아래 꼬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구간이 사실상 진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차트라는 말이죠. 지금 부분에서의 반등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왔던 이 음봉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 말 그대로 92K 이 위로 흘러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져서 이 흐름이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온 구간은 강한 지지선 라인에서 올라갔던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추세 라인상 시작이 됐던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여기 나왔던 부분을 돌파했던 이 흐름이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건데 92K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반등 먹고 다시 빠져서 여기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 올라타더라도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다시 올라간 다음에 오저 어깨를 만들고요.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면 흐름이 빠지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뭐가 나오냐면 쌍봉의 흐름으로 과거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로 2017년과 2021년에 쌍봉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결국 지지를 못하면 최악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오지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차트,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차트입니다. 뭘까요? 바로 지금 부근보다 더 빠지는 겁니다. 아마 모두가 끔찍하다고 외치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 차트입니다. 이 부근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저는 이 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반등을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장에서 빠지고 반등 못하고 그냥 쭉 다시 흐르는 부분으로 머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인데요. 그만큼 지금 정말 중요한, 제가 6개월 봉상 터치는 할 수 있지만 오면 그렇게 좋지 못한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숏은 정리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숏은 입절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먹어봐야 많이 먹을 수는 없다라는 종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 현물로 들어간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곳이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진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봉상 올 수는 있다고 하시 그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승이 상승 오파의 연장 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엘리엇의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임펄스 자체가 크게 보면 오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크게 보면 이 오파동이 연장 파동까지 갔을 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파동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140K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오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이 안에서의 오파동이 이미 또 한 번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가 이미 오파동으로 끝났고요. A, B, C로 끝났고 또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파동 자체가 이제 또다시 오파동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임펄스 5파동 자체를 지금 좀 멀리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임펄스 자체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호재가 터지면서 추세선을 지켜준다면 저는 고각, 이 현재의 위치에서 고각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의 하락이야 상승장에서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하락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는 이 현재의 구간, 이 구간이 지켜지는 게 정말 맥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빠지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최악으로 갈 수 있다. 더 빠지면 제가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고 보는 관점은 현물 같은 경우도 더 빠지면 땡큐하고 받아먹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저 또한 이 위치가 오면 제가 순수하게 영상에서 몇십억이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반등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분할 매수로서 현물은 굉장히 나쁘진 않은 자리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더 갈 수 있느냐로 보면 그만큼 정말 중요한 지지선 라인 안에 들어왔다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오지 않을 것 같던 자리가 왔고요.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이름을 변경하고 24시간 코인 텔레그램을 변경을 하고 마지막 지지선을 지킬지 아니면 정말 상승 5파동을 위한 털기였는지 비트가 방향 전환하는 그날까지 잠도 자지 않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투심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항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거나 시간이 없으셔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영상 요약 내용은 텔레그램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그리고 3월 1일 첫 영상입니다. 하단 댓글 더보기란을 통해서 24시간 대응해드리는 방에 입장하시면 요약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저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사수할지 아니면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닥일지 한번 보시죠.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지금부터 혼자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3가지 주제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